네,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네,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 전원 12V나 24V가 들어가서 네, 출력 전원 220이 출력되는 이러한 경우 우리가 무시동 배터리 인버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공장에서 많이 볼 수 있거나 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네, 모터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버터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삼상 모터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종류는 또 기능은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하죠. 네, 모터 펌프 또는 네, 컨베어 벨트, 엘리베이터. 용도는 모터 돌려주는 거라서 어떤 모터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런닝머신이죠. 네, 런닝머신 인버터인데 런닝머신 인버터도 네, 이쪽에 220이 들어가서 삼상 모터를 돌리는 네, 그런 게 있고요. 220V가 들어가서 그리고 DC 모터를 뽑아내는 이런 인버터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오픈 프레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밀폐형 네,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같은 전부 다 기능들이 모터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버터인데요. 네, 유독 이것만 달리 이거는 인버터인데 모터를 돌려주는 거 아니라 이 제품은 12V 들어가서 220V 나오는 네, 그러한 경우를 인버터입니다. 정의에서는 이렇습니다. 용어는 DC에서 AC로 바꿔주는 우리가 보통 인버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C에서 AC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입력도 RST라는 3상이 들어가서 UVW라는 네, 3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AC 이거 같은 경우는 220V가 들어가서 네, 3상은 3상 나오는데 220이 입력이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220V가 들어가서 DC 모터 보통은 한 190V, 180V 이런 모터들을 직류 모터들을 돌려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얘는 AC 220 들어가서 DC로 바꿔주는. 그래도 여기도 전부 다 인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에서는 보통 DC에서 AC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라 그러고 DC에서 DC로 바꿔주는 걸 컨버터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제품에 보시면 이 제품에서 DC에서 들어가 가지고 AC로 바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DC에서 다시 DC가 있고 DC에서 또 AC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승합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춰주는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이 컨버터 하게 되면 버컨버터 전압을 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 전압을 승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통신 쪽에서 많이 쓴다든가 할 때 DC인데 승합과 강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런 컨버터 기능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을 덮개를 열어놓은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 인버터, 네, 무시동 인버터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안 보이지만 개봉해 놓은 거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이쪽에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이쪽 인버터 네,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보드 형식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 들어있는 네, 메인보드 네, 컨트롤러 보드인 것입니다. 네, 부품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보통 보면 병렬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들 힘을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네, 3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3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한 병렬로 쭉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한 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고 끊어져 있고 여기서 다시 갈림길이 있어서 다시 나눠지는 것이라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볼 때는 패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로 패턴이 몇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중간 부분만 좀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병렬로 패턴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보드 또한 보시면 부품이 몇 가지 없어요. 네.
단순한 것 같으죠. 네, 조금. 그래서 전자를 조금 알게 되면 저런 부분들이 좀 쉽게 보이는 것이고, 네, 전자를 모르는 경우는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한 회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길목, 검문소가 어딜 것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나가는 길목에서는 이런 사인파가 나와야 되고, 저쯤 지나가게 되면 바뀌어가지고 구형파가 나와야 된다든지 톱니파가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걸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쉽게 편하게 또 빨리 고치려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네, 좀 알고자 또는 정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지내야 되는 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네, 교육 일정이 이렇게 1월달 교육, 2월달 교육 일정이 쭉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엊그저께 20일 날이죠. 2월 20날 전원회로 설계에서 교육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잠깐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참가를 한 뒤에 네, 머리에 어떤 지적 재산을 많이 채우게 되면 네, 그게 평생 가는 거라서 일이 들어올 때 내가 직접 손으로 머리를 써야 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이와 같은 네, 전원회로 설계 개념이 있어서 모든 제품들에 다 전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리니어 방식이나 SMPS 방식, 네, 또한 활용도 면에서 네, 그런 게 있죠. 설계 입장을 뭐들을 배우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리를 하면서 네,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하면 또 다른 풀리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네, 회로 수리를 할 때에는 네, 설계자 못지않게 또는 회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네, 현실에서 잡식으로 이런 제품들 저런 제품들 막 마구잡이로 오다 하니까 다양한 회로를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회로를 알아야지 그 제품들에 대해 있어서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이 좀 빨라지면서 수리도 또한 쉽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들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전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을 하게 되면 SMPS라든지 또는 인버터 컨버터 개념들의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78 시리즈 그런 LDO 또는 네그레다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2576, 2596, 또 1501, AS300 이와 같은 OPU는 회로가 구성되어서 있는 버 컨버터 회로들 칩 하나로 또는 칩 주변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예.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유료 교육이었죠. 유료 교육, 무료 교육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네, 그 교육하는 네, 그런 강의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어제 네, 구루구에 있는 네, 평생교육장 네, 거기였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또 배울 게 또 있기도 하고요. 또한 스피치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마다 강사님마다 어떠한 표현들을 가지고 똑같은 회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저같이 수리를 이것저것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를 가지고 말 자체를 스피치 할 때 스피치가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음이 또 문장력에 있어서 끊고 읽고 쉼표 이런 것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머리에 지적인 재산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해서 많이 아는 만큼 응용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킬을 얘기해 줌으로써 조금 더 머리에 좀 쉽게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스피치지 않겠느냐. 딱딱한 용어, 딱딱한 기술 이걸 또 다른 제3자의 머리에 주입한 그 알려드리는 자체가 어떤 표현력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다른 분의 어떤 그 이 강의하는 기법 그런 거를 또 지적 재산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한다 그러면 수리도 잘 되고
또한 이와 같이 동영상 찍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데는 한 번씩 상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컨셉은요, 네,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 된다라는 경우를 네,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컨버터 종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점 정리는 간단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결론은 수리를 하면서 부스터 컨버터가 적용됐는지 또는 벅 컨버터가 적용이 됐는지 승합용인지 강압용인지 그 회로를 나름대로 좀 빨리 분석을 하면서 그 기능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안 됐을 때는 어디를 좀 봐야 되겠다 라는 경우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회로도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의 컨셉은 이쪽 앞으로의 모든 기술들이 이와 같이 인버터 기술로 적용돼서 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열정을 느끼게끔 알고 있는 열정도 다시 가슴에서 막 끌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정말 공부를 했을 때 빨리 고치겠구나 잘 고치겠구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경우를 조금 더 앞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지라는 살짝 힌트를 드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경우를 이번 노선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전부 다 인버터 시장이라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가격이 뭐 시중에서 새걸 한다 치더라도 2~3만원짜리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라든지 막걸리 깜빡 하나 수리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고가의 꼭 필요한 제품들을 수리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이 같은 시간대 일하면서도 배춧잎이 두툼하지 않을까 라고 한다 그러면 기술을 좀 더 익혀서 저런 걸로 좀 접근해 봐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볼 수 있는 마음, 느낌, 열정이 굉장히 많이 고취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은 이와 같은 인버터 동작 원리, 수리 기술, 또한 펌웨어가 해당되어져 있는 파라메터, 지그2로 활용,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종종 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점은 공부하는 열정을 갖자. 느낌이 공부하는 마음에 충천되는 게 딱 있어도 뭐 이렇게 좀 자주 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 멈춰오는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봤을 때 맞아 내가 책 어디 있더라? 나도 책 하나 할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씩 더 배양하고 단련이 되고 숙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